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Q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UQ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UQ 약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유학원 선생님과 상담 중에 제가 영어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바로 입학하여 호주 친구들과 공부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UQ 파운데이션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UQ 파운데이션 과정과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저는 총 5가지 과목을 공부했는데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제너럴 매th, 그다음에 헬스 앤 뉴트리션 이렇게 총 5개였어요.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영어 실력을 쌓는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소스를 찾아서 이 레포트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스킬적인 부분? 그런 위주로 배웠던 것 같고,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다만 한국에서 강조했던 예를 들면 생명에서 유전 파트는 계산 문제나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한국에서는 강조를 했다면 호주는 진짜 개념 위주였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제너럴 매스나 이제 헬스 앤 뉴트리션은 처음 배운 과목이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파운데이션 입학하기 전에 IELTS 5.5를 받고 입학했는데요. 그때 이치도 5.5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전에 저는 영어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줌으로 어학원 수업을 듣고 나머지 3개월은 한국에 있는 IELTS 전문 학원에 다니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원 다닐 때는 그냥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고 나머지 3개월은 IELTS에서 요구하는 스피킹 스타일이나 라이팅 스타일에 저를 적응시키려고 애를 조금 썼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UQ 파운데이션 난이도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희가 메디컬 쪽이라서 그런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아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들을 무조건 이수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는 쉬웠지만 과제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고 처음 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주어주고 그걸 리서치해가지고 자료들을 다 사이테이션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 위주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처음 보는 것들이고 레퍼런스도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께 계속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점차 저도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파운데이션 시작했을 때 UQ에서 요구했던 IELTS 점수가 7.0이었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GPA는 5.0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IELTS와 GPA를 같이 준비했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IELTS 7.0인 학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IELTS를 따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중간에 IELTS 성적이 6.5로 바뀌면서 IELTS 성적 대신 아카데믹 잉글리시 성적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IELTS 준비를 안 해도 되었었는데 GPA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감을 잡기 힘들어서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계속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피드백 요청하고 내가 너무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드리면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GPA 받는 거에는 후반부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UQ 파운데이션에 들어와서 공부할 예정이시라면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운데이션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세미스터가 우선 3개였어요. 세미스터 1, 2, 3였는데 1 때는 과제나 시험이 전혀 없었고 학생들이 이 코스에 좀 적응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스터 2부터 과제들과 시험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험은 그 세미스터의 마지막 주에 몰아서 받고 그전에는 과제들만 계속 있었는데 과제는 2주마다 한 번씩 있었던 것 같고
모든 과제들은 레포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험 비중이 세미스터 2 때는 20%, 그리고 세미스터 3 때는 30%였고 나머지 50%가 다 과제들로 채워져서 과제도 시험만큼 중요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시험 유형은 멀티플 초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는데 멀티플 초이스는 점수 비중이 굉장히 적었고 문제도 굉장히 적었어요. 호주는 객관식을 체크하는 것보다 내가 이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하시게 된다면 정확한 개념을 외워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파운데이션 할 때 가장 많았던 국적 비율,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홍콩 친구들이랑 싱가포르 친구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영어가 부족해서 온 친구들보다 이미 영어가 완성된 상태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메디컬 쪽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영어로 소통하는 거에 힘듦이 없었고 유창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저도 영어 실력이 이전만큼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UQ 파운데이션 입학 예정자분들을 위한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영어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저는 파운데이션 하면 영어 늘겠지, 파운데이션에는 영어 못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하시기 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메디컬 쪽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인 과목을 공부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과학 과목 같은 경우가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어려움 겪는 친구들을 제가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부를 미리 해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 모르는 부분이 생기거나 성적이 잘 안 나온다 하면 선생님들께 무조건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성적을 잘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아무런 트러블 없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원을 선택할 때 여러 군데를 가봤었는데요. 제가 유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했던 부분은 정말 나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짜줄 수 있는 곳, 누구에게나 흔히 추천해주는 그런 학과나 그런 커리큘럼이 아닌 나의 성향과 그다음에 나의 미래까지 고려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유학원을 찾으실 때 다른 것보다 나의 성향을 정말 잘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짜주는 곳인지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궁금증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